동일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14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강자들이 고전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손지영 연이틀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금요경주 때는 또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곽훈신도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선발급 1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손지영, 선발급 2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곽훈신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진의 취비 변수고 곽훈신은 또 전주팀의 협공이 변수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다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3경주 김기동 전일 착순권 진입하면서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주드럭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권우조, 이근호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4경주는 김문용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죠.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 선발급 결승 경주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입니다. 1번, 5번, 6번은 비파업, 2번, 3번, 4번, 7번은 파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라인으로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 나눠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창, 유상용, 고재성, 조영일, 우종길 선수가 지정 올 때는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창, 유상용, 고재성, 조영일, 우종길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주 선발급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과연 손지영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물론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만 900배 대박 빌미 제공했었고, 전일은 때렸습니다만 저치기 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손주영, 아무래도 우수에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다소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손주영. 그만큼 좀 편성이 수월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둘렀다간 김광진에게 덜미를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지영 입장에서는 김광진만 의식하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처럼 손지영, 김광진 달고 쐈다가는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 대박을 만들어냈었던 임권빈이라든지 한기봉 정도는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들을 활약이 나가면서 철저하게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광진 정도는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손지영이 또다시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거나 자신감 찾아 나가게 3바퀴 지점에서 때렸다간 김광진에게 잡힙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잡힐 가능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한 40% 이상은 김광진이 뒤에 있으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 배당 보고 복승 쪽으로 한번 이렇게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광진을 앞에다 뒀을 때는 아무래도 정성훈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북 최고 선후배에다가 또 안동대 선후배입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성훈을 뒤에다 달고 손지영이 때렸을 때는 좀 후미 견제도 가능한 만큼 6번과 3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실 때 쌍이 아닌 복승 중심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번과 3번 차선이라는 점,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전일 선행으로 자신감을 찾은 계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편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몰고만 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직전에 차도 김광진 연타 출전하고 있죠. 노장 김광진 안 때려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서 때렸다가 지금 김석호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광진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때렸다가는 손중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6번과 1번 쪽 우선하실 때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손주영이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때렸다가는 제가 봤을 때 무덤 파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강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한은철이 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조용히를 쫓아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7번이나 1번 4번입니다. 1번 7번이나 1번 4번 정도는 1번 7번, 1번 4번은 손주영이 때렸을 때는 손주영 또 무덤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1번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연이틀 곽훈신 추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남태희라는 주드록을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와 함께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지춘하고 고재성이 전주팀 선수들이죠. 임지춘이 때리고 고재성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남태희 믿었다가 곽훈신 함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함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7번, 6번, 2번, 1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남태도 연이틀 노장 투원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곽훈신이 남태를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임지춘이 후미권에서 바짝 쫓아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태희가 때려준다면 6번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6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경 주권 먼저 6, 7을 차선으로 6위경 주권 먼저 6, 7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곽훈신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곽훈신 중심으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노려봐야 되는 게 81년, 81년생입니다. 고재성, 임재춘, 박유찬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고재성하고 임재춘 전주팀인데 박유찬은 과거 8단권에서 훈련했습니다. 임재춘이 데뷔 당시 워커힐에서 훈련했었어요. 미사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8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뭉치면 전주팀 가능하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하고 2, 3 경주권까지는 2번하고 1번은 전주팀 협공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유찬이 들어왔을 때는 배당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1번, 2번, 3번은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훈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연이틀 남태희가 때렸기 때문에 곽훈신 쪽으로 배당이 집중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임지춘하고 고재성 전주팀이 얼마만큼 형성될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6번, 7번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하고 2, 3 전주팀하고 과거 친분이죠. 합쳐서 81년생들이에요.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선행승부로 자신감을 찾아 나갔었던 김기동 일단 편성면에서 상당히 수월합니다. 김기동 입장에서는 권우주가 있고 이근우가 있고 서우승이 있어요. 반면 임병창 입장에서는 김만섭하고 이광민밖에 없습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인 것 같은데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김기동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기동이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화끈하게 때려도 되고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우주가 과연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권우주가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권우주하고 김기동이 금정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때려준다면 1번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끌어내서 몸싸움 치열하게 견제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권우주가 김기동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근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근우 계속해서 죽쓰다가 전일 챙겨주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몸싸움까지 펼쳐 나갔었던 이근우예요. 김기동이 이근우 달고 쏘면 이근우도
쫓아낸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김기동이 뭐 이광민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임병창 챙겨 나갈 리는 더욱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만섭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1번하고 3번 정도는 전일처럼만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이근우도 착순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7이라고 73, 7이라고 73 2번 편성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동이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거나 타점부터 때리긴 좀 버겁죠. 임병창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거나 이광민이 때리고 김만섭이 앞선에서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김기동이 넘어서야지 뭐 1번이 가든 3번이 가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동이 무너지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기습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임병창 이런 편성에서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4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이광민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에요. 4번, 5번하고 4번, 2번, 4번, 5번하고 4번, 2번 뭐 복승의 중심으로 한번 노려봐도 이번 편성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쌍승보다는 복승 배당 주시해 보면서 요즘 들어서 뭐 쌍하고 복하고 배당판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충분히 더 좋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호하고 4위 복승 중심으로 배당판 확인해 보고 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좀 된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7번하고 1번 그래도 금정팀이죠.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김문용이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깝깝하죠. 김문용하고 연대를 이뤄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딱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서로 김문영의 뒤를 막혀 나가려고 눈치 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문영이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경주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로 활약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정훈련 때 컨디션이 좋았었던 유상용이 금일만큼은 좀 뭔가 힘을 쓰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지정훈련 때 한상진, 박유찬, 유상용, 한기봉이 한 조를 이뤄 나갔었는데 유상용이 한상진의 선행을 반바퀴 저치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릴 만한 선수가 유상용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자력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죠.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쪽, 3번, 2번 주력 승부를 한번 적극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발주대지가 괜찮은 이승주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뭐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위하고 3하나입니다. 3위하고 3하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2번 쪽에 3번, 2번 쪽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노려봐야 될 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상용이죠. 김문용이 힘을 쓰는 견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11초 때 12초 때 초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나올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문용이 먼저 서두르는 견주년 펼쳐 나가거나 유상용이 때렸는데 김문영이 뒤에 있다가 넘어서려고 했을 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유상용을 반드시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용수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상용이 가면 연이틀 컨디션 좋았었던 신용수라든지 임근태가 끌어내서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승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김문용을 중심으로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지정훈련 때처럼만 선전 펼쳐 나간다면 2륙하고 2호, 2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액 한번 공략해보자. 뭐 지정훈련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머리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륙, 2호, 2일까지 한번 소액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문영 중심으로 착착인데 전 유상용 쪽에 3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1번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팝과 비팝으로 좀 양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준을 중심으로 정동호하고 최대용하고 정동호는 비팝 라인이죠. 한상진을 중심으로 임섭, 심상훈, 이흥주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이용 정동호가 힘을 쓰고 고재준이 몰고 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 가능하죠. 한상진이 심상훈 활약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파업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타협 가능성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준하고 정동호가 82년생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도 동반 입상했었고 지정을 때도 동반 훈련했었던 두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정동호가 먼저 서둘러주고 고재준이 몰고 가는 최대용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도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갔을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정동호가 때렸는데 고재준이 막혀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고재준이 넘어서면 최대용도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록 편성이 쉽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습니다. 1번하고 5번 동갑내기 친구들 완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 견주권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심상훈이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아무래도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심상훈, 한상진, 임섭, 이흉주가 앞이나 뒤로 잡고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심상훈이 때리죠. 한상진이 몰고 가고 임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 못 넘죠. 정동호도 못 넘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상진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복승 배당도 괜찮다면 한상진이 때렸을 때는 임섭 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탄다면 심상훈도 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 체크해 보시고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쌍하고 복하고 배당판 체크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복승 중심으로 복승까지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좀 정동호도 시속감이 좋아요. 고재준도 시속감이 좋습니다. 궁합까지 상당히 좋아요. 지종을 할 때 단둘이 인터벌까지 했습니다. 활약이 나간다면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륜왕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